프라임에서 강의를 하면서부터는 새로운 방향성으로 강의 횟수가 너무 많아요. 강의 횟수를 줄이려고 새로운 방향성으로 교재도 슬림하게 만들 작정입니다. 야, 이것만 가지고 될까?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강의 횟수는 줄이되 매일 모의고사 하는 겁니다. 기출문, 사례 문제 모의, 판례하고 본격적인 모의고사. 강의 실수는 줄이되 연습의 효과는 높이는. 네, 김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김종입니다. 예. 이게 제 질문 전용 전화입니다.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해주시면 질문, 어떤 질문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연세대학교를 하프 대학원 박사까지 하고, 이제 논문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논문을 쓰다가 학원 강의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5급 공시 같은 경우에는 한 10여 년 정도 지금 계속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행정법이라는 과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으로 제가 순환을 하면서 순환을 어떻게 진행하는 그런 방향성에 대한 것,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순환이 진행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행정법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행정법을 배우시게 되실 텐데요. 행정법 과목을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입니다. 그럼 행정에 관한 법이라는 것은 행정을 하는 사람이 있고 행정을 받는 사람이 있겠죠. 예, 그런 행정을 하는 사람을 행정 주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대한민국이죠. 그 다음에 행정을 받는 사람을 행정객체라고 하는데, 행정객체는 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갑 같은 사람. 그러면 행정주체, 즉 대한민국이 갑을 위해서 일정한 행위를 하겠죠. 일정한 행위를 할 텐데, 사실 대한민국은 법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행정주체가 자기를 위해서 일해주는 기관을 이렇게 만듭니다. 이걸 행정기관이라고 합니다. 행정기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해주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드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실제로 일은 누가 하냐면 이 행정기관이 합니다. 행정기관이. 그러면 자 보세요. 행정주체가 자기를 위해서 일해줄 행정기관을 이렇게 만드는 거.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조직이라고 합니다. 조직. 그래서 행정주체가 자기를 위해서 일해주는 기관을 만들고, 그걸 조직. 그러면 행정기관이 갑을 향해서 일정한 행위를 하겠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작용이라고 합니다. 작용. 행정작용을 하겠죠. 예를 들면 음주운전을 하신 분에게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든지, 아니면 집 지으려고 할 때 건축 허가를 내준다든지, 이런 행위를 합니다. 그걸 행정작용이라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음주운전 했잖아 라고 해서 운전면허를 취소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억울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한,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게 소송이 되겠죠. 그래서 그럼 행정법이란 첫 시간에 배우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정법이란 뭡니까? 그럼 이렇게 행정의 조직과 그 다음에 작용, 그리고 권리구제에 관한 법이 행정법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작용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용법 배우시고, 그 다음에 권리구제에 관한 법 배우시고, 조직에 관한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게 바로 행정법이에요.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구조는 행정에 관한 법은, 행정법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간단한 행정법의 과목에 대한 소개였고요. 자, 두 번째는 순환에 대한 얘기입니다. 순환이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와보시면 예비순환이다, 1순환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죠. 그건 언제 생겼냐면 아주 오래전에 신림동이 만들어질 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법시험이었죠. 사법시험 시절 때 만들어진 겁니다. 예비순환이. 순환이라는 것, 사이클이죠. 여러분들이 필수가 뭐 4개, 그 다음에 선택. 그러면 그 첫 번째 과목부터 마지막 과목까지 한 바퀴 쭉 도는 것을 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순환이 돼야지 왜 예비순환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예비가 뭐냐면 1차 시험을 보고 발표하기 전 단계라고 해서 예비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1순환이 먼저인데 사실은 예비순환이 먼저인 거죠. 그래서 예비순환이 바로 기본 강의인 겁니다. 그래서 예비순환하고 그 다음에 1순환하고 2순환하고 그 다음에 이때 1차 시험을 보시고 그 다음에 3순환을 하게 되는 순환이 4개인 거죠. 학원에서는 이제 4사이클을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보통은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예비순환을 24회 그 다음에 21회 그 다음에 16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1차 시험을 보시고 끝나고 나서 20회 또는 21회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요 단계죠. 이 앞에 있는 단계. 아시겠죠? 이 앞에 있는 단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비순환을 24회를 하고 이때는 이제 기본적인 이론, 학설과 판례, 행정법이 무언지 이제 맛을 보는 겁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강좌가 이 강좌입니다. 가장 중요한 강좌. 왜냐하면 이때 기초를 탄탄하게 해놔야 돼요. 탄탄하게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시 그러면 예비순환 때 행정법을 1페이지부터 이렇게 볼 건데 여기 또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도 볼 거예요. 아니 똑같은 걸 왜 계속 그렇게 합니까? 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이거 끝나고 나서 시험이죠. 시험은 논술 쓰기입니다. 논술 쓰기인데 무엇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어떤 사건을 줍니다. 사실관계를. 그 사실관계를 보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론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례 문제가 되는 거죠. 사례 문제. 사례 문제를 풀려면 이 순간에 사례 문제를 그냥 한 번 배웠는데 사례 문제를 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각마다 특징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기본 이론을 하고 이때는 뭐냐면 기출을 봅니다. 기출의 중요성은 뭐 여러분들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죠. 그래서 이때 기출 문제를 보면서 다시 동일한 내용을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2순환 같은 경우는 저는 본격적인 사례 연습을 하고요. 마지막에는 3순환 같은 경우에 이제 모의고사에서 최종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최종 정리. 그러면 왜 이렇게 가면 줄어야지? 왜 여기서 늘어나느냐 횟수가? 그 이유는 이때 텀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다시 이때 반복 학습을 해야 됩니다. 1차 시험 보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못하죠. 2차 과목을. 그래서 이때 좀 길게 나옵니다. 보통은. 네. 그래서 지금 이 시즌은 작년에 시작했던 요분들하고 새로 시작했던 여러분들하고 겹쳐지는 시즌이죠. 그래서 시간표를 보시면 예비순환과 3순환이 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는 되시죠? 그래서 각각의 사이클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을 선생님들마다 약간씩 다릅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론, 기출 문제, 사례. 그래서 모든 순환마다의 특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이제 프라임에서 강의를 하면서부터는 새로운 방향성으로 제가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순환을 흐트릴 수는 없죠. 이 순환을 흐트리면 왜냐하면 다른 과목이 있고 여러분들 공부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기본적으로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강의 횟수를 줄이려고 합니다. 강의 횟수를. 왜냐하면 강의 횟수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강의 횟수가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학원의 어떤 매출, 이런 것 때문에 월토록 계속 매주 돌리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고, 실제로 이렇게 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실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월토 강의를 계속 매 과목마다 들으면 사실 복습하거나 개인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강의 회차를 줄일 예정입니다. 강의 횟수를 줄일 거고, 2번째는 교재도 슬림하게. 그래서 회차도 줄이고 교재도 슬림하게 만들 작정입니다. 지금 사실 원래 교재는 이미 슬림하게 만들었어요.
이미 여기서 강의할 것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공부 분량은 줄어들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뭐냐?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야, 이것만 가지고 될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회차를 줄이면서 두 번째로 생각한 게 뭐냐면, 불안함을 떨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모의고사 시험을 보는 거예요. 써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한번 써보면 써봤던 문제는 시험장에서 거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강의 횟수는 줄이되 모의고사는 배로. 그래서 예를 들면 일순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학원들이 모의고사를 어떻게 보냐면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21회 하는 동안 모의고사가 한 4번 이렇게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1순환부터 시작해서 3순환까지 거의 매일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거의 매일. 그러니까 복습 모의고사죠. 이쪽에는 복습이고 이쪽에는 예습이 되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이때는 기출문제 모의고사, 이때는 사례문제 모의고사, 여기는 판례하고 본격적인 모의고사로. 그래서 매일매일 모의고사를 봄으로써 강의 시수는 줄이되 연습의 효과는 높이는. 그래서 지금 제가 예비부터 내년, 후내년까지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시수를 줄이고 스스로 암기하실 수 있는 시간을 이제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만든 게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두 가지 시스템 통해 가지고 이제 순환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기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개인적으로 뭐 행정법에 대한 공부라든지 아니면 방향성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 전화로 카카오톡 하시면은 제가 즉답은 못 해드려요. 카카오톡으로 질문이 워낙 많이 와서요. 보통 평균적으로 50개에서 많게는 하루에 100개씩 옵니다. 그래서 그거 다 질문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 안에는 꼭 해드립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이쪽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